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 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4M WISE 12번째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K4M WISE의 공동 운영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학과에 재직 중인 최가영이라고 합니다. K4M WISE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들에게 또는 전문 상담가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급한 사항은 반드시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이민자의 상실 경험과 건강한 대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행은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의 이은정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초청 전문가는 라이센스 클리니컬 소셜 워커로서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AWCA 가정상담소의 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도 상담가로서 꾸준하게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안선아 선생님이십니다. RSVP 과정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가능하면 포럼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포함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포럼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Q&A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정 박사님 진행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포럼에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K4M 와이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영어로 하면 loss and grief, 직역을 하면 상실과 애도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전달을 할까 고민하면서 상실과 이에 대한 건강한 대처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상실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굉장히 광대할 테지만 일반적인 의미와 특히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상실의 경험을 나눠보고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선 선생님, 오늘 주제인 상실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상실이 무엇인가요? 네, 상실이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실의 종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 즉 나의 소중한 이의 죽음을 말할 수 있고요. 이혼이나 이별, 신체 건강을 상실하는 것, 직업을 잃는 것, 그에 따라 경제 능력까지 잃어버리는 것, 유산 등도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죽음도 상당히 큰 의미의 상실로 경험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 명백한 상실, 즉 일반적으로 상실의 경험이라고 인식 또는 인정되는 상실이라면 불분명한 또는 모호한 상실의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꿈이나 목표를 잃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은퇴라는 시기에도 상실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도 상실을 경험하고 내가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에도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실을 경험할 수 있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혹시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생각해 봐야 할 상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상실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이 코비드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또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실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코비드로 인해서 주변의 사망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는 또 상실을 넘어서서 트라우마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상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상실이 있나요? 대략 세 가지 특이한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ticipatory loss and grief, disenfranchised loss and grief, 그리고 complicated loss and grief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Anticipatory loss and grief는 한국말로 하자면 예정된 상실과 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실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말하자면 다가오는 상실을 예측하고 이미 grief, 애도, 상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죠. 애도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내 자신이 시한부인 경우에 아직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죽음이 닥쳐온 것은 아니지만 그 상실을 예상하고 그리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disenfranchised loss and grief인데요. 이것과 또 가까운 다른 표현으로는 ambiguous loss and grief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애매모호한 상실이지요. 상실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하게 사회적 개인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지만 본인은 상실로 경험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는 내 가까이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내 가까이 없는 것, 내 곁에 없는 것. 이런 경우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 사람의 육체가 내 가까이 있어서 상실이나 애도의 과정을 거칠 수는 없지만 나는 이미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정서적으로는 내 가까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망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한다거나 장례식 등의 과정을 치를 수가 없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프를 느끼기는 하는데 이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지요. 또 complicated loss and grief는 보통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면 애도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오랫동안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애도의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민자들이 겪는 상실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아마도 이민자들의 상실의 경험과 애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25년간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이민자의 상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민을 오기 전에 가졌던 것을 이민을 오면서 잃게 되었을 때의 상실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가 많이 경험하시는 것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고학력자나 한국에서 사무직, 소위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민을 오시면서 물론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어의 어려움이나 자격증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세탁소라든가 야채 가게 등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등 블루 컬러의 직업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는 돈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에게는 상실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할이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80년대나 그 이전에 이민을 오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이 분명했는데 이민을 오면서 맞벌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주로 남성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가족을 대변하다 보니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자 또는 대변인 역할이 주어지고 일을 하다 보니 loss of childhood, 즉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문화적, 언어적 상실, 홈 또는 고향의 상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한국에 남아 계신 경우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돌아가셨을 때 신분이나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역시 미국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동안 느꼈던 상실감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어떤 때는 후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후회감도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이민자 가족이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도 회사의 중역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런 장사나 하고 있어? 라는 가질 수도 있었는데 가지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상실감이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것이 무슨 상실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실감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상실의 경험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특별히 80년대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한국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본인은 미국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역시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질 수도 있었을 삶의 질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세대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잃는 상실감을 경험하시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혹시 상담을 하시면서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런 가족 유대감의 상실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제 클라이언트 중에 20대 한 명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언어의 어려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상실감인데요.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기를 자긴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도 또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안대요. 하지만 자기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배우지 못할 것 같고 부모님 역시 영어를 못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울면서 자기의 깊은 상실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레가시, 즉 문화적 유산이 없을 것이다.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언어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내가 배웠고 살면서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이 미국이라는 내가 살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좌절감에서 오는 상실감입니다. 지금 이민자들이 겪는 상실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상실의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민 가정이 경험하는 상실감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의 상실, 소통의 상실을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종류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떤 이민자 가정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굉장히 끈끈합니다. 너무 그 관계가 돈독해서 가족 간에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 만큼 너무 가까운 상태의 가족 형태이지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상실감이야 영어로 empty nest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의 부모들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떠나갈 때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민 가정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을 바라보는데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아온 부모가 자녀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왜 이민자 가정의 경우 자녀의 독립이 특별히 커다란 상실감으로 오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붕괴되는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이에 덧붙여서 이민 가정의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냥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장을 바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가 영어를 잘못하니까 통역을 해주고 또 문서를 대신 읽어봐주는, 또 전화가 필요하면 전화까지도 대신해주는 외부 세상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이민 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 자녀가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즐거운 상실감이 아닌 나의 안전망 또는 나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연결 매체의 상실이 이민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실감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상실감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개발한 상실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부인 또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의 5단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5단계를 똑같이 순차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또 중간 단계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충격과 불안의 반응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아무런 감정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난 괜찮아, 편안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이어서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들을 막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이들이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탈진이 되거나 뭐 정신이 없게 지내기도 하고 또는 신체 특정 부위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상실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런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 과정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뭐 경고 신호로 봐야 될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감정적, 신체적 반응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소중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극단적으로 여기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물건을 모두 치워버린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죽음이나 또는 뭐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부모로서는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거나 마치 그 자녀가 애초에 존재도 하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등의 극단적인 회피 행동은 좀 주의해 봐야 합니다. 또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 또 분노를 표현을 하는데 분노의 대상이 뜬금없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가족한테 막 화를 낸다거나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화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오랫동안 불안이나 우울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술을 오랫동안 마신다거나 약물을 하면서 슬픔을 견디려고 하는 경우, 이를 경고 신호라 보고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상실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프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 프로세스 해야 되는 과정을 조금씩 거쳐가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것이지요. 각 사람마다 애도의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어떻게 애도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잘못된 믿음과 오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음 또는 상실을 경험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남들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렇게 유난을 떠니?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사람이 상실에 대처하는 방법이 비슷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실에 대처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그냥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져. 라고 위로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마음속에 슬픔이 또 상실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저 마음속에 눌려 있을 뿐이죠. 반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너무 슬픔이 오래 지속되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저 본인은 상실감에 깊이 오래 대응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물론 뭐 이런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요, 그 연세가 드시면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의 경우 친구들이 돌아가셨을 때 친구를 잃은 상실감 자체도 크게 경험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삶에 대한 즉 나도 곧 죽겠구나. 내 삶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본인의 삶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깊은 우울감을 느끼시면서
그 본인이나 주변에서 우울증에 걸리셨나 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그저 상실의 경험을 깊이 느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인 거죠. 또 다른 비슷한 예로는 오래 사귀었던 이성 친구나 파트너와의 이별, 부부간의 이혼 등의 경우에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 또는 감정을 아주 깊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깊은 애도의 과정을 잘 겪어내시도록 도와드려야 하겠지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상실감에 대응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가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상실의 경험을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팁을 좀 몇 가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음, 우선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슬프구나, 또는 홀가분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죄책감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음은 내가 현재 느끼는 이런 감정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글을 써본다든가 또 뭐 가까운 지인의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그분에게 편지를 써본다든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하면서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이거를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의 상실의 경험을 나만을 위한 방법으로 위로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어떤 의식, 리추얼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신다면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형식들이 그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식을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이민자들의 상실 경험과 건강한 대처에 대해서 지금 참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포럼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고 어떤 때에는 또 내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상실을 경험을 하면 우리는 정서적 반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상실 때문에 따라오는 정서적 반응들을 일반적인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다독이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신다면 또 다독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 상실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나의 상실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거 오늘 포럼이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Q&A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고은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선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면서 상실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RSVP를 통해서 받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중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참여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식을 한다거나 식사를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추모식을 한다거나 또는 식사를 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어떤 의미 있는 의식, 리추얼을 갖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인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하시면 고인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것을 보내서 뭐 고인의 묘소나 이런 곳에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도 위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번 질문도 RSVP를 통해서 받은 질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개인적 상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상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상실도 있지만 제도적이거나 사회적 상실, 예를 들어 코비드로 인한 일상생활의 상실 또는 반아시아 혐오 번제로부터 오는 안정감에 대한 상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실의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도적 상실 또는 사회적 상실이라고 하셨을 때, 이 사회가 상실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상실의 주체가 되는, 이 사회가 전체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이야기가 아무래도 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상실의 경험을 하는 집단적 상실의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 앞에서 말한 이런 경우들은 트라우마와도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 포럼에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저희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포럼 중에 받은 질문인데요. 통증이 애도의 신체적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병에 의한 통증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네, 그런 통증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먼저 받으셔서 이것이 신체적 질병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룰아웃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체적인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심리 내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이것이 다른 신체적 원인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선아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가영 교수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세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프롬은 이민자의 상실 경험과 건강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해오신 귀한 상담의 경험과 상실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 주신 안선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Came From Wise는 6월 12일에 건강한 정신건강 위기 관리라는 주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특히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직접 한인들을 상담하시는 상담가 선생님과 뉴욕주 정신건강국에서 근무하시는 소셜워커를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K4Wise에서 다뤘으면 하는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저희 k4wise@gmail.com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학계와 커뮤니티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K4Wise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